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요. 바로 반도체 장비의 거인 램리서치입니다. 티커는 LRCX고요. 저희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한쪽에서는 AI 칩 덕분에 역대급 실적이라고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화려한 실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같이 들리고 있어요. 네, 딱 한마디로 빛과 그림자가 아주 선명한 기업이죠. AI라는 엄청난 파도에 올라타서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파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지정학적 안개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안개를 좀 걷어내고 램리서치, 그러니까 LRCX가 마주한 기회와 리스크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을 아주 뜨겁게 달군 그 빛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최근 실적 저 진짜 입이 떡 풀어지던데요. 2025년 9월 마감 분기 매출이 5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BGNAP 기준 총이익률이 50.6%라뇨. 이건 그냥 좋다 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잖아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AI.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아, HBM. 네, 이 HBM 시장이 폭발하면서 램리서치의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램리서치의 핵심 기술이 반도체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이랑 얇은 막을 씌우는 증착이라는 것도요. 근데 이게 HBM이랑 만나면서 왜 그렇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원래 D램 만들 때도 다 쓰던 기술 아니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HBM을 흔히들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에 비유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여기서 램리서치의 기술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각 층, 그러니까 D램 칩을 연결하려면 수직으로 관통하는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 통로가 필요하겠죠? 이 통로를 TSV라고 부르고요. 아, 그 엘리베이터 통로를 뚫는 드릴. 그게 바로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냥 뚫기만 하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벽에 부딪히거나 전기가 새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통로 내벽을 아주 얇고 균일한 절연 물질로 코팅을 해야 합니다. 이 코팅 작업이 바로 증착 공정이고요. 아하. 자, 그럼 HBM이 8단, 12단, 16단으로 점점 고층 빌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엘리베이터 통로를 더 깊고 더 정교하게 뚫고 또 더 완벽하게 코팅해야 하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마천루가 높아질수록 그걸 짓는 데 필요한 램리서치의 최첨단 건설 장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진다. 이 말이군요. 자료에 나온 기존 D램 대비 식각 공정 35%, 증착 공정 40% 증가. 이 숫자가 이제야 피부로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램리서치는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크라이오 3.0 같은 식각 기술은 업계 최고 권위의 세마이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극저온으로 웨이퍼를 얼려서 거의 완벽한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기술이에요. 와. 또 에이서 드라이 레지스트 같은 신기술은 주요 고객사의 HBM 생산 라인에 툴 오브 레코드로 채택됐어요. 잠깐만요. 툴 오브 레코드요? 그게 그냥 공식 장비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업계 용어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툴 오브 레코드는 단순한 업계 용어 그 이상입니다. 이건 고객사가 반도체 생산 공정 전체를 램리서치의 특정 장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기준으로요? 네. 만약에 다른 회사 장비로 바꾸려면 공정 전체를 그냥 다 다시 짜야 해요. 그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와. 한마디로 한번 들어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햇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AI와 HBM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툴 오브 레코드라는
절대 깰 수 없는 강력한 성을 쌓아 올린 셈이군요. 이러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주당 순이익 EPS, 그러니까 주식 하나당 벌어들인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5% 줄어드는 거죠.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주주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줄었다.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도 잠시 혼란이 좀 있었죠. 매출은 잔치상인데 이익이 줄었다니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EPS 감소는 일회성 세금 관련 회계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장부상의 노이즈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일부러 낮춰 잡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출이랑 이익률 전망치를 모두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했더라고요. 이건 회계 문제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열쇠입니다. 월가에서는 이걸 전략적 숨고르기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잠깐만요. 전략적 숨고르기라뇨. 이거 혹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뭐 일종의 기업식 화법? 그런 거 아닐까요? 투자자로서 이런 표현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긍정적인 신호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CEO인 팀 아처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의 환경 속에서 잘 실행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곧 닥쳐올 거대한 AI 장비 수요 사이클, 특히 차세대 HBM이랑 3D 랜드 장비 주문이 폭발할 걸 대비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미래에 더 큰 파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R&D 비용을 쓰고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지금 당장의 100m 달리기 기록보다는 곧 다가올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준비라는 단어 속에 랩리서치가 마주한 가장 큰 그림자, 바로 리스크의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가? 그건 바로 지금의 화려한 실적을 만들어준 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얼음판의 이름은 바로 중국입니다. 드디어 방안에 코끼리가 등장했군요. 사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숫자가 바로 중국 매출 비중이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의 무려 43%가 중국 한나라에서 나왔다니 43%. 이 숫자를 잠시만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뭐 큰손 고객 이 수준이 아닙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성의 거의 절반이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가장 큰 호재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무서움이죠. 현재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최첨단 장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랩리서치는 아직 통제 대상이 아닌 레거시, 그러니까 구형 공정 장비를 중국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통제의 강도가 언제, 어떻게 더 강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랩리서치 경영진 스스로가 이 리스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스스로가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들은 2026년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연간 약 6억에서 7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지금의 기록적인 실적은 어쩌면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중국 기업들의 패닉 바잉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신기로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이제야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EPS 감소나 가이던스 하향이 단순히 전략적 숨고르기가 아니라 곧 닥쳐올 중국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수요라는 거대한 순풍과 중국 규제라는 거대한 역풍이 동시에 불어오고 있는 거죠.
현재 월가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AI 수요 증가분이 과연 중국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할 것인가? 네. 2026년 LLX의 주가 방향은 이 거대한 두 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분석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나요? 아니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나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샌포드 번스타인 같은 강세론자들은 AI의 힘을 믿고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제시해요. 중국 리스크는 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175달러요? 반면에 스티펠 같은 신중론자들은 135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중국발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램리서치 LRCX는 HBM이라는 AI 시대의 석유를 시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독점적인 드릴링 장비를 가진 기업이다.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하지만 그 엄청난 매출의 거의 절반이 미국 정부가 언제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술의 논리와 지정학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죠. 자, 이제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램리서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들여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램리서치 경영진의 예측대로 중국 매출이 급감한다고 가정해보죠.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의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미국의 칩섹트 같은 정책들이 중국의 수요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만큼 강력하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지정학적 블록화의 속도,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빠를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인 셈이죠. 그리고 램리서치는 지금 그 두 속도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